20세기를 지배한 것은 석유였습니다. 자동차부터 전투기, 플라스틱 제품까지 석유는 문명의 피와 같았죠. 그러나 이제 세상은 달라졌습니다. 기후위기, 탄소 중립, 새로운 기술의 등장. 석유의 왕좌는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 빈자리를 차지하려는 존재 바로 리튬. 오늘은 석유 이제 안녕 왕은 바로 리튬이라는 주제로 21세기의 거대한 권력 교체를 살펴보겠습니다. 석유는 단순한 에너지원이 아니었습니다. 제1차, 제2차 세계대전에서 석유는 전쟁의 승패를 갈랐습니다. 탱크, 전투기, 군함 모두 석유 없이는 움직일 수 없었죠. 1973년 오일 쇼크는 세계 경제를 하루아침에 무너뜨렸습니다. 산유국들이 공급을 조절하자 기름 한 방울이 금값이 되었고 주유소에는 길게 줄이 늘어섰습니다. 석유 한 방울은 피 한 방울이라는 말이 단순한 수사가 아니었던 겁니다. 석유는 국가의 부와 군사력, 심지어 국민의 일상까지 좌우하던 절대 권력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석유는 부의 상징이자 동시에 위기의 씨앗이었습니다. 석유 연소로 발생한 온실가스는 지구 평균 기온을 끌어올렸고 극심한 이상기후와 태풍, 산불, 가뭄을 불러왔습니다. 석유가 만든 풍요 뒤에는 미세먼지, 환경오염, 기후재앙이 따라왔죠. 21세기 들어 각국 정부가 탈석유를 외치고 전기차 보급과 재생에너지 전환에 사활을 거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석유가 더 이상 인류의 미래를 책임질 수 없다는 사실,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새로운 왕은 이미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스마트폰, 노트북, 에너지 저장 장치. 리튬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삶을 움직이는 핵심 동력입니다. 리튬이 없으면 전기차는 단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습니다.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도 남는 전기를 저장하는 배터리가 없다면 그저 반쪽짜리 전력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21세기의 석유는 바로 리튬이다. 여기서 중요한 이름 하나를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알버말. 세계 1위 리튬 생산 기업입니다. 주식시장에서 알버말의 시가총액은 수십조 원에 달하는데 놀라운 건 이 숫자가 단순한 광산 회사의 규모가 아니라는 겁니다. 테슬라 주가만 쳐다보는 투자자라면 잘 모를 수도 있죠. 하지만 테슬라가 전기차를 팔 수 있는 건 결국 배터리에 들어가는 리튬을 누가 공급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즉 테슬라 주식을 갖고 있다면 알버말 같은 리튬 기업에도 사실상 투자한 셈이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래는 전기차다라며 테슬라에만 집중하지만 정작 그 전기차를 움직이는 원소, 리튬을 장악한 회사가 더 근본적인 힘을 쥐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고 있습니다. 만약 20세기가 석유를 가진 나라와 기업이 세상을 움직이던 시대였다면 21세기는 리튬을 가진 자와 그렇지 못한 자로 나뉠 것입니다. 리튬이 바로 새로운 왕관을 쓴 이유, 이제 조금은 감이 오시죠? 그렇다면 리튬은 어디에 있을까요? 먼저 남미입니다. 칠레,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이른바 리튬 삼각지 데리시엄 트라이앵걸은 전 세계 매장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칠레는 이미 세계 최대 리튬 수출국 중 하나로 GDP 상당 부분이 광물 자원에서 나옵니다. 볼리비아는 확인된 매장량만으로는 세계 1위지만 정제 기술과 인프라가 부족해 잠자는 거인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는 외환 위기 속에서도 리튬 프로젝트만큼은 계속 유지하고 있죠. 즉, 이 세 나라가 언제 협력하고 언제 갈라서느냐에 따라 전 세계 배터리 시장이 요동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호주입니다. 호주는 세계 생산량 1위 국가입니다. 호주 광산에서 나오는 리튬은 고순도 스포듐인 SPODUMEN이 광석 형태인데 이 원석들이 배에 실려 대부분 중국으로 향합니다. 즉 호주는 캐내는 나라, 중국은 가공하는 나라라는 구조가 이미 굳어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국. 중국은 단순히 리튬을 채굴하는 것에 머물지 않습니다. 정제, 가공, 배터리, 셀 제조까지 전체 밸류체인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리튬 정제 능력의 60% 이상을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데 이 말은 곧 리튬을 캐내는 나라는 많아도 리튬을 배터리로 만들어내는 권력은 중국에 있다는 뜻입니다. 결국 중요한 건 리튬을 누가 갖고 있느냐가 아닙니다. 누가 가공하고 통제하느냐, 이게 더 큰 힘입니다. 과거 석유가 중동 산유국들을 졸지에 부자로 만들었다면 리튬은 남미와 호주 그리고 중국을 21세기 새로운 에너지 권력의 중심으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이제 리튬을 둘러싼 경쟁은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닙니다. 세계 질서를 좌우하는 패권 전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최근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를 발표하면서 미국이나 자유무역협정 FTA 체결국에서 가공된 리튬만 전기차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조건을 걸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보조금 정책이 아니라 사실상 중국산 리튬을 배제하겠다는 전략이죠. 그래서 미국은 칠레, 아르헨티나 같은 남미 국가들과 리튬 협력을 강화하며 공급망을 새로 짜고 있습니다. 반대로 중국은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로 진출해 리튬 광산과 정제 공장을 확보하는 데 집중하고 있죠. 예를 들어 중국 기업들이 콩고민주공화국의 리튬 광산에 투자해 장기 계약을 맺으면서 현지 자원을 사실상 독점하다시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미국이 남미를 붙잡는 사이 중국은 아프리카와 아시아를 묶어 거대한 리튬 벨트를 구축하는 셈입니다. 기업들도 움직입니다. 테슬라는 네바다에 기가팩토리를 세우고 직접 리튬 정제 공장을 짓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중국 CATL은 유럽과 인도에 거대한 배터리 기지를 세우며 시장 지배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 SDI, SK온은 미국 내에서 수십조 원 규모의 합작 공장을 짓고 있죠. 이것은 단순한 기업 투자라기보다 각 나라의 에너지 안보 전략과 맞물린 움직임입니다. 과거 중동의 석유를 둘러싸고 전쟁이 있었다면 앞으로는 리튬을 둘러싼 경제전쟁, 공급망 전쟁이 벌어질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최전선에는 바로 테슬라, CATL,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같은 글로벌 배터리 기업들이 서 있습니다. 결국 리튬을 지배하는 자가 21세기 세계 경제를 좌우할 것입니다. 자동차 산업, 전력 산업, 나아가 국제 정치의 판도까지 모두 이 은빛 원소 하나에 달려있는 셈입니다. 한국은 리튬 매장량은 거의 없지만 세계 최고 수준의 배터리 제조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즉 자원은 없지만 가공과 기술로 싸우는 나라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이미 미국에 20조 원이 넘는 투자를 단행해 합작 공장을 짓고 있고 삼성 SDI와 SK온도 GM포드와 손잡으며 글로벌 배터리 점유율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은 리튬을 가진 나라는 아니지만 리튬을 다루는 기술 강국으로 세계 시장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만약 북한이 보유한 리튬 매장량이 본격적으로 개발된다면 어떨까요? 일부 조사에 따르면 북한은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리튬 잠재 매장량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한반도의 지정학적 힘은 지금과는 전혀 다른 국면을 맞게 될 것입니다. 한국은 기술, 북한은 자원. 그 조합은 한반도를 세계 배터리 강국의 중심으로 끌어올릴지도 모릅니다. 석유의 시대가 끝나고 리튬이 왕좌에 오르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리튬도 무한하지 않습니다.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나는데 공급은 지리적 정치적 한계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만약 리튬마저 고갈된다면 그 다음 왕자는 또 다른 원소 혹은 전혀 새로운 에너지 기술이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전고체 배터리, 나트륨 배터리, 수소 같은 대안이 거론되지만 아직은 실험 단계에 머물러 있어 당분간은 리튬이 절대적인 힘을 유지할 것입니다. 21세기의 전쟁과 평화 그리고 우리의 전기세까지 모두 이 작은 은백색 원소 리튬이 좌우할 수 있습니다. 석유 이제 안녕. 왕은 바로 리튬입니다. 다음 세기의 역사는 리튬을 가진 자와 리튬을 다루는 자가 써내려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 왕자가 언제까지 유지될지는 우리가 앞으로 지켜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리튬의 시대는 인류를 구할까요? 아니면 또 다른 위기를 부를까요? 미래 시나리오는 계속됩니다.